1970년 7월 일본 홋카이도 히다카 산맥 초입에 5명의 청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쿠오카 대학 반더포겔부 소속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반더포겔은 독일어로 철새라는 뜻으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대학생들에게 유행했던 자연주의 동호회였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간 유학생들이 등산 용어를 독일어 그대로 가져와 퍼뜨린 것이 기원이었습니다. 후쿠오카 대학 반더포겔부 학생 5명은 히다카 산맥 종주를 목표로 홋카이도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7월 12일 하카타역을 출발해 이틀 뒤인 14일부터 종주를 시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성원은 회장 타케스에 카즈토시, 부회장 타키 슌지, 그리고 3명의 부원인 코로기 모리오, 니시 요시하루, 카와하라 요시타카였습니다. 이들은 파출소에 등산 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오후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들의 여행은 10일 동안 무탈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5일 중간 지점에 도달할 무렵 사건이 발생합니다. 쿠노사와 분지에 텐트를 친 부원들 앞에 불곰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불곰과 대원들의 거리는 불과 6-7m 정도였습니다. 부원들은 곰을 보기 힘든 남쪽 규슈 지방에서 왔고 불곰은 홋카이도에서만 서식하는 애조 불곰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곰은 불곰치고 작았기 때문에 부원들은 겁을 먹지 않았고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고 한참 동안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곰은 텐트 밖에 내놓은 등산용 배낭을 뒤지면서 음식들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원들은 곰이 흥미를 잃었을 때 재빨리 배낭을 회수한 다음 불을 피우고 큰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곰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곰이 물러갔다고 생각한 부원들이었지만 이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9시경 잠자리에 든 부원들은 거친 콧김을 느끼고 잠에서 깹니다. 불곰이었습니다. 부원들은 불곰이 텐트에 주먹만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놓고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위협을 느낀 부원들은 2시간씩 교대로 불침번을 서는 방법으로 망을 서기로 합니다. 불침번을 세웠지만 공포에 휩싸인 대원들은 거의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 다시 불곰이 나타납니다. 매우 흥분한 곰은 부원들을 습격합니다. 곰은 텐트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 했고 부원들은 텐트의 지지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약 5분간 텐트를 집요하게 끌어당긴 곰은 기어코 텐트를 쓰러뜨렸고 배낭을 마구 뒤졌습니다. 그 사이 부원들은 겨우 텐트를 빠져나와 짐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타케스에는 부회장인 타키와 부원 카와하라에게 산림청에 연락해 구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합니다.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은 서둘러 산을 내려갔고 얼마 뒤 다른 대학생 그룹 18명과 조우하게 됩니다. 이들도 마침 불곰의 습격을 받고 하산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이들은 타키와 카와하라에게 함께 하산하자고 권유했지만 두 사람은 남은 동료들과 같이 가겠다며 거절합니다. 둘은 신고를 부탁하고 식료품, 지도, 가솔린 등을 건네받은 뒤 나머지 3명을 구하러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던 두 사람은 또 다른 대학생 그룹과 마주쳤고 이들에게 불곰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쉴 새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간 두 사람은 오후 1시경 텐트에 남아있던 3명과 합류합니다. 능선 위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부원들은 그곳에서 수리한 텐트를 치고 식사를 합니다. 부원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고 잠을 자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오후 4시 30분 불곰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곰은 1시간이나 텐트 옆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있기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원들은 아까 만난 다른 대학생 그룹에 합류하기 위해 텐트를 나와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 그룹도 곰의 습격을 피해 이미 하산한 뒤였고 부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해가 진 산길을 계속 내려갔습니다. 오후 6시경 한창 하산을 하고 있을 무렵 불현듯 뒤를 돌아본 니시이는 코앞까지 쫓아온 불곰을 발견합니다. 패닉에 빠진 부원들은 미친듯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곰은 그중 카와하라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원들은 어둠 속에서 젠장이라고 외치는 카와하라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타케스에는 습격을 당한 카와하라가 다리를 끌며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생전 카와하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타케스에와 타키, 니시 3명은 다른 대학 그룹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고 호루라기를 불며 위치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들 캠프를 버리고 하산한 후였고 3명은 암벽에 올라 그곳에서 밤을 지셉니다. 이들은 도망치던 와중 낙오된 코로기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소에 숨어있던 그는 딱 한 번 대답을 했을 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7일 이른 새벽 3명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산속의 깊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5m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전 8시까지 나머지 부원을 찾았지만 응답이 없자 일단 하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산 도중 제일 앞에서 걷고 있던 타케스에는 2-3m 거리에 있는 불곰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흩어져 도망쳤지만 타케스에는 결국 곰의 습격으로 사망합니다. 가까스로 도망친 타키와 니시이는 인근 댐 공사 현장까지 죽기 살기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경 그곳을 지나가는 자동차에 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습격 사실을 파악한 구조대는 28일 나머지 부원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구조대는 타케스에 카와하라, 코로기를 모두 발견했지만 세 사람은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옷은 다 찢겨나간 나체 상태였고 얼굴의 반쪽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코와 귀도 전부 뜯겨 있었고 내장도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3명의 사인은 경추골절 및 경동맥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다른 대학 그룹이 버리고 하산한 캠프에서는 코로기가 남긴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낙오된 코로기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쓴 기록이었습니다. 메모에는 당시 상황과 공포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곰이 쫓아왔다. 카와하라가 당한 것 같다. 내 위치는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소나무 숲 옆 20m 지점. 나도 당할 것 같아 소나무를 끌어안았다. 절벽 아래 중간 지점에서 숨을 죽이고 있자 타케스의 선배가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쪽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곰이 내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다. 타케스의 선배가 무슨 말인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곰의 위치마저도 파악할 수 없었다. 절벽을 5분 정도 내려가 아래를 보니 20m 앞에 곰이 있었다. 나를 발견하고 올라오기에 필사적으로 도망쳐 절벽 조금 위쪽으로 올라갔다. 계속 쫓아오기에 30cm 정도의 돌을 던졌다. 빗나갔다. 성큼성큼 올라오기에 코를 겨냥해 던졌다. 맞았다. 그러자 곰이 10cm 정도 물러났으며 앉아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나는 잡아먹힐 것 같다는 생각에 한 번에 쏜살같이 도망치기로 했다. 앞뒤 옆으로 굴러가며 돌아보지 않고 앞에 텐트를 향해 달려 겨우 안으로 뛰어들었다. 구조대가 오기를 빌며 잠에 들었다. 이제 오전 5시 20분이다. 아직 곰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다시 침낭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아, 빨리 하카타에 돌아가고 싶다. 골짜기를 내려가기로 했다. 텐트를 나가보니 5m 위에 역시 곰이 있었다. 도저히 나갈 수 없어 텐트 안에 머물렀다. 오전 8시쯤까지. 그러나 지나갈 수 없다. 다른 멤버들은 벌써 하산한 걸까? 언제 구하러 오는 걸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다. 다시 안개가 짙어진다. 혼자가 된 채 텐트 안에 있던 코로기는 끝내 불곰에게 습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조대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옮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악천후 탓에 시신을 아래로 옮길 수가 없었고 결국 시신은 그대로 화장돼 유골이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이 된 자리에는 피해자들을 기리는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곰을 잡기 위해 10명의 사냥꾼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곰은 사냥꾼들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4살 암컷으로 추정됐으며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았고 교미를 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곰의 위를 살펴봤으나 사람을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곰의 입장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종의 놀이 또는 적을 쫓는 행위였을 가능성을 뜻했습니다. 불곰은 곰 사냥꾼들의 관습에 의해 곰고기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박제되어 히다카 산맥 산악센터에 보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원들이 곰이 나타난 시점에서 저지른 실수가 비극을 초래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처음 불곰이 뒤진 짐들을 다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곰은 집착이 매우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소유물로 인식한 물건을 다시 회수한 것은 매우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가방에 식료품들이 적었고 귀중품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부원들이 쉽게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곰과 마주쳤을 때 바로 하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불곰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부원들은 바로 하산하지 않았는데요. 유족들은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했습니다. 그 산은 이전부터 매우 가고 싶어 했던 꿈이자 목표로 여겼던 산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에 오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은 불곰에게 등을 보이며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곰은 개처럼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것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을 만났을 경우 도망치는 것보다 팔을 크고 둥글게 만들어 몸을 크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곰은 인간의 단체 행동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처음에 곰이 도망친 것도 부원들이 함께 큰 소리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패닉에 빠진 부원들은 각자 흩어져 도망쳤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후쿠오카 대학생 불곰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곰인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집착을 가진 곰이 주는 무서움이 굉장히 소름 끼치게 다가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곰이 허기에 의한 먹이 사냥이 아닌 단순 일종 놀이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게 저는 많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곰이어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곰도 본능에 의해서 움직였고 사람도 살기 위해서 움직였다가 이제 충돌했던 사건이라 곰이나 사람이나 모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이었습니다.